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한복판 적진에 떨어진 미군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수십 대의 항공기가 총알 세례를 뚫고 날아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문짝만하게 We got him 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가 채 식기도 전에 같은 입에서 이란을 향한 섬뜩한 최후 통첩이 터져나왔습니다. 48시간.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지옥이 열린다. 한편 바다 건너 미국 본토에서는 8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왕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안에서는 국민이 들고 일어선 이 아찔한 장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세 가지 뉴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4월 3일 이란 남서부 상공. 미국 공군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한 대가 이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래 미군 전투기가 이란 영토에서 직접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투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와 무장통제사. 조종사는 격추당일 수시간 만에 구조 헬기가 투입되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란 측이 미군 블랙호크 헬기에 사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했고, 두 번째 승무원인 무장통제사는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홀로 남겨진 채 실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계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란군과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가 격추 지점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미군을 먼저 잡으면 이란에게는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되니까요.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벌어졌던 블랙호크 다운 사태의 악몽이 워싱턴에 떠올랐습니다. 미군 포로가 TV 카메라 앞에 끌려 나오는 그 장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였죠. 미국은 즉각 대규모 구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란 상공에 투입되었고, 미군은 이란군이 실종 장교의 은신 위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지역에 집중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이틀째인 4월 5일 이른 아침, 격렬한 총격전을 뚫고 구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We got him.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완수했다.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출국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란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2월 28일 개전 초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습이었습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참수하고 정전 폭탄으로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식의 압도적 우위였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이란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종사 구출에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의 입에서 전혀 다른 톤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지옥이 펼쳐질 때까지 48시간이 남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친절한 마비는 끝이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개전 이후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지나가는 상선들의 통행세를 뜯어내며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이걸 48시간 안에 열라는 겁니다. 안 열면 지금까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 본체, 거대 유전시설, 수출입 항만, 그리고 사막 국가의 생명줄인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물리적으로 가루를 내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꼬리를 내렸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이란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무력하고 불안한 최후 통첩을 거부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봉쇄까지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홍해까지 막히면 수에즈 운하를 통한 유럽아시아 물류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세계 경제도 같이 끌고 가겠다는 협박인 셈이죠. 그리고 말로만 으르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의 민간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의 탄도 미사일 4발을 날렸고, 터키 남부와 지중해안 항구 도시까지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속삭이며 전화통화를 하다가 끊자마자 미사일을 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행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오전이 사실상 이 48시간 최후 통첩의 시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와 B-52 전략 폭격기들이 중동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지 아니면 이란이 진짜 석기시대로 추락할지 인류가 숨죽여 지켜보는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바다 건너 미국 본토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지옥을 예고하고 있는 그 시각, 미국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 노킹즈, 우리말로 왕은 없다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 추산 800만 명 이상.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뉴욕, 워싱턴, 댈러스,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전국 수천 개의 소도시까지 시위가 퍼졌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도 거리에 나섰고요. 이 시위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대한 거부,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그리고 역대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 셧다운 사태에 대한 항의입니다. 지난 10월 첫 번째 시위 이후 매회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보수층 내부에서도 세대 간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 보수층은 강경 대응을 지지하지만 젊은 보수층 사이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또 중동 전쟁을 하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에게 전쟁 출구를 찾으라는 압박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밖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안에서는 800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44일째 셧다운 상태. 미국이라는 초강 대국이 지금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이란이라는 외부의 적, 다른 하나는 국내의 분열이라는 내부의 적. 역사가 증명하듯 어떤 제국이든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위험해집니다. 오늘 다룬 세 가지 뉴스, 조종사 구출, 48시간 최후 통첩, 800만 명의 시위. 이 세 장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이란은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고 미국은 압도적이지만 안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목줄이 걸려있죠.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건 협상 테이블일까요? 아니면 진짜 지옥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1세기 세계 질서가 다시 쓰여지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